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45가 되겠고요. 준동사의 부정, 시제, 태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동사란 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는 이미 저와 상당 부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동사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이와 관련된 시제와 태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시면 시제와 태도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66번부터 585번까지 20개의 기출문장도 꼼꼼하게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동사의 개요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준동사의 개념, 종류, 특징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간이 충분하니까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보시면 상당 부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개념부터 볼게요. 준동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 중 하나로 바꾼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어느덧 상당히 익숙해진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부터 볼게요.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이미 명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살펴봤고요. 다음 챕터에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 다음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였죠.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분사 두 종류가 있었네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다음에 ing를 붙인 형태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 변화에서 세 번째 거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그 아이죠. 어쨌거나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쓰는 것 이렇게 정리해드렸네요. 동명사와 연계해서 분사를 동형사라고 기억하신다면 이 분사의 특징을 한 방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준동사는 모두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든 것이고요. 모두 다 동사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준동사는 모두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의미상 주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미상 주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사는 앞에 주어를 받습니다. 의미상 주어라는 것은 동사 앞에 있는 주어와 구별되는 준동사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살펴봤죠?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분사 구문 때 살짝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준동사는 모두 의미상 주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정말 많이 설명드렸고요. 그동안 이 연습을 계속해 왔습니다. 준동사에 사용된 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어, 목적어, 수식어구를 동반할 수 있었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나 분사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not, never를 붙이면 딱 부정이 되고요. 투부정사의 경우에는요. not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붙는 거 맞는데 never의 경우에는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죠. 시제와 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동사에는 네 가지 중요한 정보가 한꺼번에 담길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수일치, 시제, 태, 조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준동사는 이 네 가지 정보를 모두 담지는 않고요. 수일치, 조동사는 제외가 되고 시제와 태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준동사의 부정, 시제, 태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자, 부정부터 갈게요.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 not을 붙여주면 딱 끝납니다. 그런데 never의 경우는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Dad told me not to play computer games. 아빠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한번 나누셔도 괜찮고요. 이미 여러분들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구조를 알고 있다고요? 보겠습니다.
did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told가 이렇게 쓰여 있는 상태네요. 보니까 우리 tell이라는 동사는요. 그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O형식 문장 패턴을 만들죠. 그런데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이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지 말라고 말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겠네요. 그리고 투부정사에 사용된 play가 computer games라는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는 구조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의미는 아빠가 저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I'm sorry for not arriving on time. 죄송합니다.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도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되겠고요. 한 방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I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해용사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이 붙어서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n time은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정시에 정말 많이 쓰이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동명사를 바로 앞에서 not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얘는 분사 구문인데요. 살짝 구조만 보시고요. 분사 구문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Not knowing what to do, I didn't do anything.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얘는 분사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로 시작한 분사 구문이고요. 현재 분사 바로 앞에 not이 붙어서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투부정사를 동명사를 현재 분사를 not이 바로 앞에서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She promised to never change her hairstyle.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눠서 보셔도 되고요. 한 방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she가 문장에 주어져 promise가 동사인데 promise는 그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투부정사에서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never가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never는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놓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chang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her hairstyle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문장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동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예문들 4개를 살펴봤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내용 중에선 이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준동사의 시제와 텐데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경우만 지금 살펴보고요. 분사의 경우에는 분사, 구문 때 또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왼쪽으로 가보니까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수동태로도 쓰일 수 있고 완료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 둘이 결합된 완료형 수동태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투부정사부터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의 기본형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의 모양이 만약에 be, pp잖아요. 그래서 to be, pp가 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투부정사가 수동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에 포함된 동사의 모양이 be, pp 그러면 투부정사의 수동태 일단 모양만 잡으시죠. 동명사로 갈게요. 동명사의 기본형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be, pp 형태 그래서 결국은 being pp가 되면 동명사가 수동태를 의미하는구나, 수동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수동태 형태가 되었다는 건 의미상 주어와 수동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동사 자리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능동태, 수동이면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즉, 주어가 하는 거면 능동태, 주어가 되거나 받거나 당하는 거면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사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지만 이러한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와 능동, 수동 관계를 따져줘야겠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수동태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의미상 주어와 수동관계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완료형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형에서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투부정사에 속한 동사가 have pp, 즉 완료형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부정사 다음에 have pp가 연결돼서 투부정사 완료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명사로 또 가볼게요. 동명사의 기본형에서 이때 동사가 have pp 형태를 나타냅니다. 즉 결국은 having pp가 되는 건데 동명사가 완료 형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완료 형태로 쓰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로동사, 즉 문장의 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로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수로동사가 과거라면 얘는 더 이전 과거인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용법들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로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두시죠. 이번에는 수동태와 완료형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양을 봐봤더니 투부정사의 완료형이 쓰였는데 여기에 수동태까지도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료형 수동태는 이 한 가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have been pp. 수로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이면서 의미상 주어와 수동 관계를 나타내겠죠. 동명사로 가볼까요? 보니까 동명사가 완료형인데 여기에 수동태까지도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의미상 주어와 수동 관계이면서 수로동사보다는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수동태가 되었다는 건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의미상 주어와 수동 관계를 나타냅니다. 투부정사가 to have pp나 having pp가 되어 있다는 건 완료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완료형은 수로동사, 즉 문장의 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냅니다. 이 둘이 결합된 to have been pp나 having been pp는 의미상 주어와 수동 관계를 나타내며 수동태의 의미가 되겠죠. 완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수로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되겠습니다. We wanted the work to be finished by tomorrow. 우리는 그 일이 끝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가볼게요. we가 문장의 주어고요. wanted가 동사죠. 그런데 wanted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투부정사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BP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수동태.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어디 있죠? 얘가 의미상 주어네요. 오형식 문장 패턴의 경우에는요. 이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그랬죠? 따라서 얘와의 수동관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도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항상 살피셔야겠죠. 그러면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수동태 형태로 쓰였다는 것은 목적어와의 수동관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want 목적어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누셔도 괜찮고요. 근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의미 정리하죠. 우리는 그 일이 끝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일까지. 괜찮을까요? 그 일이 끝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Being ignored by someone is very embarrassing.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요. 그 뒤에 i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동명사가 being pp 형태입니다. 아, 수동태구나. 그 뒤에 by 플러스 명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is very embarrassing.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being, pp 요 구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명사가 수동태로 쓰여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단수로 받는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she seems to have been told abou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문장이죠. 그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she가 문장의 주어고요. 우리 seem to 동사 원형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투부정사의 완료형 수동태가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완료형, 여기까지 보시면 수동태가 되겠네요. 투부정사의 완료형 수동태. 됐나요? 그리고 나서 about 전치사 명사까지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장의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이전인 얘는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녀는 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녀는 저에 대해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은데 너무 또 복잡하죠.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됐나요? 수로동사, 즉 문장의 동사보다 더 하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 want to apologize for having been rude to you. 자, 그러면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자, I가 문장의 주어고요. want 다음에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자, apologize 사과하다 뭐에 대해서? 자, 그 뒤에 for와 함께 이유가 나와 있는 상태.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치사 for 다음에 동명사가 완료 형태로 나와 있고요. 비동사 다음에 rude라는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요. 이러한 문장 정도는 여기서 한번 나누시고 여기까지 한 방에 가시거나 가능하시다면 그냥 앞에서부터 쭉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장의 동사가 현재고요. 동명사가 완료형이니까 과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에 당신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완료형이니까 수로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이다. 그 다음에요. She misses having been treated like a princess.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리워합니다. 뭘 그리워하죠? 대우 받았던 것에 대해서 공주처럼 뭐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한 방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그녀는 주어고요. misses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현재형이니까 동명사가 완료로 되어 있으면 얘는 하나 더 이전 시점인 과거로 보시면 의미 파악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공주처럼 대우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리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주와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과거에 공주처럼 대접받았던 그것을 지금 현재 그리워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파악과 구조 파악이 더 잘 될 것 같네요. 이런 경험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요. 자, 준동사의 시제와태 조금 어려웠죠?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또 해보도록 할게요. 566번 되겠습니다. treat은 대하다, 치료하다는 뜻의 동사인데요. 밑으로 가셔서 이거 하나 참고로 보도록 하죠.
treat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consider, think하고 상당히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렇습니다. 구조를 살짝 들어가시면 treat A가 목적어고요. B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 앞에 as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는 독특한 구조를 나타낸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도 이 treat을 대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의미 파악은 괜찮습니다. 예문으로 가볼게요. People want to be treated as important. 사람들은 대해지기를 원해요. 혹은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게. 의미 파악은 간단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요하게 대해지기를, 생각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구조로 들어가 볼게요. people이 주어고요. want가 동사죠. 자,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투부정사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to, be, pp 수동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투부정사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다면 의미상 주어와 수동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 의미상 주어 없어요. 그러면 의미 내용상 뻔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죠. 사람들이 원하고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문장 전체의 주어이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대해지기를, 생각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인 의미 파악, 구조 파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또 구조 분석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 파악이 된다면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대해지기를,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게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얼마든지 형용사 올 수 있고요. 그 앞에 as가 붙어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는 거. 자, as는 전치사면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구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이동했고요. 그러면 얘가 BPP가 되겠죠. be treated를 쓸게요. 그리고 나서 as B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e treated as B의 구조고 이때 B가 목적격 보호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러한 구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66번 됐네요. 567번입니다. chase는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For example, one story was about a guy being chased by a big dog.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는 한 남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커다란 개에 의해서 쫓기고 있던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자, for example은 연결하고요. one story가 주어,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묶어서 자연스럽게 동사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남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a guy 다음에 현재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현재 분사가 수동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동명사의 수동태나 동명사의 완료형과 현재 분사의 수동태 완료형은 같겠죠. 근데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가 수동태로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by 다음에 명사까지 이렇게 문법적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따라서 being chased by a big dog을 한 방에 묶어서 보셔도 되겠고요. 뭐 부담스러우면 여기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현재 분사가 수동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 by 플러스 행위자 혹은 by 플러스 명사가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있다면 한 방에 묶어서 보시면 쭉쭉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남자요? 한 커다란 개에 의해서 쫓기고 있던 현재 분사도 이렇게 수동태가 될 수 있구나. 좋습니다. 자, 568번. actual은 실제의 실질적인 형용사고요. attack은 공격하다, shark는 상어가 되겠습니다. However, the actual chance of being attacked by a shark is very small. 하지만 실질적인 가능성, 공격당할 상어에 의해서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However도 연결어죠. 하지만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the actual chanc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of 다음에 동명사가 쓰였는데 수동태 형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뒤에 by 플러스 명사까지 한 방에 갈게요. 그리고 나서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한 방에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지만 실제적인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요? 공격 당할 가능성이죠. 자, of 다음에 ing니까 뭐 하는 것의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명사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묶어서 상어에 의해서 공격 당할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우리 상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왠지 바다에 들어가면 상어에 물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어에 의해서 공격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기출문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갈게요. Make a promise는 약속하다. From that day on은 그날부터가 되겠습니다. From now on 대표적인 표현이죠. 지금부터인데 now 대신에 that day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Hunt는 사냥하다. Wild animal은 야생 동물이 되겠죠. He made a promise from that day on to never again hunt wild animals.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절대로 다시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목적어, 그리고 삽입되어 있는 부사구가 되겠죠. 시간의 부사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omise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 속에 never라는 부정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again이라는 의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hunt의 목적어로 wild animal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조용법. 그는 약속을 만들었어요. 약속했다가 되겠죠. 자, make 다음에 명사 나오면 여기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떤 약속이요? 절대로 다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 570번이 되겠죠. typical은 전형적인, 대표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chase는 뒤쫓다, 추적하다.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frequently는 자주, 종종, often 같은 뜻입니다. 자, reported는 보고된,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된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Among the 6 typical dreams, being chased wa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dream. 6개의 전형적인 꿈들 중에서 쫓기는 것은 가장 자주 보고되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among은 전치사고요. 뭐뭐 중에서 혹은 사이에서인데 셋 이상 중에서 사이에서를 의미하죠.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까지 가고요. 동사의 ing로 시작이 되었는데 다시 동사가 나왔으니까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동명사가 수동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관사부터 명사까지 한 방에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6개의 전형적인 꿈들 중에서 쫓기는 것은 가장 자주 보고되는 꿈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being chased 어디서 보셨죠? 아마 567번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being chased가 똑같은데 얘는 현재 분사로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요. 똑같은 being chased가 동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였다는 거 보이죠? 어쨌거나 동명사가 수동태, 현재 분사가 수동태로 쓰여 있는 구조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71번으로 갈게요. similar, 유사한,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 process는 과정,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domesticate는 길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olf는 늑대고요. similar process occurred for humans who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by wolves. 비슷한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들은 늑대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similar process가 주어고요. 동사 occurred가 되겠죠. 전치사 명사.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으로 쓰인 거죠.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하면 되는데 앞에가 복수니까 그 사람들은 즉 자연스럽게 하면 인간들은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seem to 동사 원형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죠. 그런데 투부정사에 속해 있는 동사가 완료형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니까 by 플러스 명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구조됐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인간에게 발생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늑대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길들여진 게 현재보다 더 이전이니까 과거가 되겠죠. 자,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게다가 수동형까지도 포함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인간들에게 비슷한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늑대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572번. 자, treat은 대하다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in return은 보답으로 답례로. If we treat others as well as we want to be treated, we will be treated well in return.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잘 우리는 대접받게 될 겁니다. 잘 대접받게 될 겁니다. 보답으로. 이렇게 되겠죠? if가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비교급이 쓰여 있는 겁니다. well이라는 부사 앞에 as 하나, 뒤에 as 하나인데요. 원급 비교라고 부르죠. 여기에 첫 번째 as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뒤에 as에만 만큼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왔고요. 이 동사 want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수동태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컴마 다음에 문장에 주어 나왔고요. 동사가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 나왔고요. 의미적으로 부사 well까지 묶이죠. 전치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보답으로 잘 대접받게 될 겁니다. 자, 투부정사에 수동태가 쓰였고요. 동사에 수동태가 쓰였는데 조동사를 포함한 것이 되겠죠.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전체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쓰였다는 것까지 복습할 수 있겠고요. 의미는 금방 이해가 됐죠.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잘 대접받게 될 거라는 거. 유명한 속담도 있죠. 네, 됐습니다. 573번. 죄송합니다. tiny는 작은, particle은 입자나 조각이 되겠고요. various는 다양한, food chain은 먹이 사슬이 되겠습니다. These tiny particles are known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and to get into the food chain.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입자나 혹은 조각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먹혀지는 것으로 다양한 동물들에 의해서 그리고 먹이 사슬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These tiny particles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문장의 동사도 수동태, 투부정사도 수동태. 자, by 명사까지 가고요. 여기에서 and라는 접속사 다음에 다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투부정사 덩어리가 1번, 얘가 2번으로 are known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요. be known to는 한 방에 그냥 덩어리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작은 입자들이나 조각들은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요? 첫 번째, 다양한 동물들에 의해서 먹혀서
먹이사슬 안으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먹이사슬 뭐 이 정도로 논다면요. 먹고 먹히면서 어떤 영양소 같은 것이 이렇게 먹이사슬을 돌고 돌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까지 오늘은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514번. indicate은 나타내다, 보여주다. observe는 보다, 관찰하다. cheat은 속이다, 부정행위하다. It seems to indicate that individuals do not want to be observed, cheating the system. 간단하지 않은 문장이네요.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관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스템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요. 됐을까요? 조금 어렵죠? 보시면 seem to 동사 원형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패턴으로 보시고요.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indicate의 목적으로 접속사 대절이 쓰인 상태가 되겠고요. 대절 안으로 들어갔더니 individuals 주어 있고요. 동사 자리에 do not want가 쓰였네요. 그리고 want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수동태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사실은 얘가 어려운 거죠. 얘가 뭘까요?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여 있던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observe는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다, 관찰하다라는 지각동사 계열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를 받을 수가 있죠.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요.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동사는 be observed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현재 분사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됩니다. 관찰됩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투부정사에 be observed가 쓰이고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것이 그대로 연결돼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hat 이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that 이하가 뭘까요? 사람들이 관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속이고 있는 것이. 어쨌든 사람들이 시스템을 속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너무 깊숙이는 가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문제로 가시되 우리는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여서 그 뒤에 현재 분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575번. On average는 평균적으로 be estimat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으로 추정되다. 자, 이런 패턴은요. 그냥 통으로 기억하세요.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된 건데 뭐뭐 할 것으로 추정되다 이란 말입니다. spend는 쓰다, 소비하다 동사고요. healthcare는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On average, OECD countries were estimated to have spent 8.8% of their GDP on healthcare.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추정되었습니다. 그들 GDP의 8.8%를 사용했던 것으로 건강관리. On average는 전치사 명사지요. 전치사 구가 부사 구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OECD countries가 주어, 동사의 모양이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되면서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ave spent의 목적어로 8.8% of their GDP가 있고요. 전치사, 명사까지 의미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요, 추정이 되었어요. 근데 추정된 게 과거지요. 근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과거보다 더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에 그들 GDP의 8.8%를 썼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완료형 되겠습니다. 576번. 자, found는 도시, 국가를 세우다 이런 뜻인데 find는요. 얘는 찾다라는 그런 의미 나타내죠. 얘의 과거형이 found, 과거 분사형이 found입니다. 그런데 found 자체가 원형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도시, 국가를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population은 인구, direct ancestor는 직계 조상이 되겠습니다. The founding population of our direct ancestors is not thought
to have been much larger than 2,000 individuals. 도시나 국가의 기초를 세운 인구는 우리 직계 조상들의 생각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컸었던 것으로 2,000명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The founding population이 문장의 주어고요. 전치사, 명사, 덩어리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pp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연결이 됐는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비동사 다음에 비교급 강조, 비교급까지 가고요. then은 보다라는 의미죠. 의미적으로 여기까지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나 국가의 기초를 세운 인구는 그래서 기초를 설립한 혹은 기초를 세운 인구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직계 조상들 중에서 기초를 세운 인구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2,000명보다 훨씬 더 컸었다고. 기준이 현재고 얘가 완료형이니까 얘는 현재 그러면 얘는 그보다 더 이전 시점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 직계 조상들 중에서 기초를 세운 인구는 2,000명보다 훨씬 더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577번입니다. 자, overwhelmingly는 매우 또는 압도적으로, thrilled는 황홀해하는 아주 기쁜, 그냥 아주 기쁜으로 가시면 돼요. mention은 말하다, 언급하다, medical은 의학의, 의대의, graduate은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graduate 졸업하다는 동사가 되는데 명사로 쓰면 졸업생이에요. Amy felt overwhelmingly thrilled for being mentioned as one of the top 5 medical graduates of her school. 에이미는 매우 기뻤습니다. 언급된 것에 대해서 최고로 우수한 5명의 의대 졸업생 중 1명으로 그녀의 학교의 이렇게 될까요? 자, 에이미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감각동사, 부사 건너뛰고 형용사, 즉 과거 분사가 보어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전치사 다음에 one of 있으니까 복수명사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탑5 우리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은데 탑5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최고로 우수한 5명이란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면 에이미는 매우 기뻤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뻤다는 거니까 뭐 때문에 기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급된 것 때문에 매우 기뻤어요. 뭘로 언급됐어요? 그녀 학교에 최고로 우수한 5명의 의대 졸업생 중 1명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요. 졸업을 하는데 의대생 중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매우 기뻤을 겁니다. 578번이죠. distinguish는 구별하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legally는 법적으로, actually는 실제로가 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허용되는 것과 실제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것 사이에 이것도 머리의 안녕 여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구조적으로 보면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고요. distinguish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쓰였는데 A 자리에 동명사가 수동태 형태로 여기까지 묶여 있고요. 여기에서도 동명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A로 가보니까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이라고요. 원래 allow는요. 목적어 투부정사와 함께 연결이 돼서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는 수동태로 만들면 얘가 be allowed가 될 거고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그대로 연결되겠죠. 여기에서 비동사가 동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되는 것, 허락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동사 자리에 do가 쓰여서 something까지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B로 가시면 be able to 동사 원형이 동명사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와 뭐 사이를요?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허용되는 것과 실제로 가서 그 허용된 것을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 사이를 혹은 일본과 한국 사이를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헤엄을 쳐서 중국이나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 사이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기출 문제에서는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분에 2마일을 갈 수 있다고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실제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문법적으로 이런 구조들을 보시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579번 modify는 수정하다, behavior는 행동, highlight은 강조하다, benefit은 이익, cost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If you want to modify people's behavior, is it better to highlight the benefits of changing or the cost of not changing?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싶다면 더 나을까요? 바꾸는 것의 이익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면 바꾸지 않는 것의 비용 혹은 대가를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볼게요. if가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 원티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덩어리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절이 나오는데 비동사 주어 나왔네요. 그런데 얘가 가주어로 보이고요. 진주어가 투부정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투부정사에 속한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어로 the benefits of changing이 나와 있고요. or 접속사가 연결되어서 the cost of not changing이 두 번째 목적어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ighlight the benefits of changing or highlight the cost of not changing인데 사실 뭐 여기는 보면 is it better to highlight the benefits of changing or is it better to highlight the cost of not changing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highlight의 목적어로 하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기를 원한다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바꾸는 거.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꾼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부터 치러야 되는 대가나 비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건지 행동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의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 바꿨을 때 이득이 되는 거 이거에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꾸지 않았을 때 치러야 될 대가나 비용 이런 것에 강조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죠. 자, 이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전치사 동명사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 앞에 나시 붙어서 부정하고 있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해석 생각해 보시고요. 가주어 진주 또 나왔네요. 580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또 기출문제가 20개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조금 급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어쨌든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interact는 상호작용을 하다 most importantly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 주세요.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be taught how to interact with animals and most importantly, when to leave the animals alone. 동시에 그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배워야 합니다.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 동물들을 혼자 두어야 할지를 이 정도로 갈게요.
At the same time은 전치사, 구로서 부사, 구의 역할을 하죠. 시간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동시에입니다. 표현으로 가셔도 돼요. 주어고요. need라는 동사가 투부정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네요. ne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직역이 되는데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수동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pp 자리에 덫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teach는 가르치다인데 be taught 가르침을 받는다,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 방에 할까요?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하나 and로 연결이 되어서 얘는 삽입구 빼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의문사 구 두 번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leave 목적어 형용사 구조인 오형식 구조가 또 들어가서 보니까 있네요. 목적어를 혼자인 상태로 두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시에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를 배워야죠. 첫 번째,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동물들을 혼자 두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동물들하고 의사소통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동물들도요. 자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옆에 두고 그냥 계속 이뻐해주거나 놀거나 이런 것도 동물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언제 혼자 둬야 할지 이런 것들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teach 다음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인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앞으로 가게 되면 얘는 be taught이 될 거고요. 그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남을 수 있는데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될 텐데 그 의문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581번. suppose는 가정하다. fine은 벌금입니다. 얘가 명사로 쓰이면요. wealth는 보유한, worth는 뭐뭐의 가치가 있는 형용사고요. convenience는 편리함이 되겠습니다. empty는 빈, 비어있는. 이 문장 생각해 볼 문장이거든요. Suppose the fine is $100 and a wealthy hiker decides it's worth the convenience of not having to carry his empty cans out of the park. 가정해 보세요. 벌금이 $100라고. 그리고 한 부유한 도보 여행자가 결정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편리함의 가치가 있다고요. 어떤 것의 편리함은요? 그의 빈 깡통들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 편리함. 공원 밖으로. 이 정도로 의미 파악해주고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and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ecide 다음에 목적어로 다시 decide 다음에 다시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겠죠. decide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비동사 worth라는 형용사 나와 있고요. 뭐뭐의 가치가 있는이라고 할 때 그 뒤에 명사가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f 다음에 동명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이 붙어 있는 상태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having to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have to에서 만들어진 거죠.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얘는 뭐뭐 해야 한다죠.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 don't나 doesn't나 didn't를 붙이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런데 얘가 동명사가 됐습니다. 동명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쓸 수 없죠.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명사 having to 동사 원형 앞에 not이 붙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기본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of not having to carry his empty cans. 그의 비어있는 캔들, 뭐 깡통들이라고 할게요. 그의 비어있는 깡통들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의 편리함.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우로브는 뭐뭐 밖으로 오지요? 공원 밖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가정해보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전체를 가정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벌금이 100달러인데 한 부유한 도보 여행자가 그 100달러라는 벌금이 편리함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라는 겁니다. 뭐의 편리함이요? 그의 비어있는 깡통들을 공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 편리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부유한 도보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있다고 할게요. 이 부자가 공원에서 뭐 산책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그 쓰레기를 보통은 가져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안 가져가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100달러라는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나 부자야. 그러니까 100달러 내고 말지 뭐. 귀찮은데 놓고 가. 그리고 100달러 낼게. 이렇게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얼만큼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벌금이 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소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공원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주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 혹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죠? 네. 동명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82번. 자, food chain은 먹이 사슬 또 한 번 나오네요. 같은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transfer는 이동 전환. series of는 일련의 연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organism은 유기체, repeated process는 반복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Food chain means the transfer of food energy from the source in plants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먹이 사슬은 의미합니다.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식물에 있는 에너지 원으로부터 일련의 유기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과정과 함께 먹고 먹히는 이렇게 갈게요. food chain이 문장의 주어고요. means가 동사가 되겠네요. 목적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이걸 한 방에 묶어서 여기까지 명사라고 하고요. 다시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인데 여기서는 동명사가 두 개 묶여 있네요.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치사, 명사가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먹이 사슬은 의미합니다. 이동을 의미한대요. 뭐예요? 음식 에너지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뭘로부터요? 자,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 원으로부터 음식 에너지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일련의 유기체들을 통해서 뭐와 함께 반복되는 과정과 함께 먹고 먹히는. 자, 유기체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기체들을 거쳐가면서 먹고 먹히는 반복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물 속에 있던 에너지 원으로부터 음식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이라는 겁니다. 자, 먹이 사슬 뭔지 알 겁니다. 그 먹이 사슬을 이 과정 내에서 먹고 먹히는 끊임없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포함되는 유기체들 사이에 이 식물 속에 있던 에너지원이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먹이 사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지식이 있으면 얘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83번입니다. disallow는 인정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다가 되겠죠. allow에 this가 붙어있는 구조. enterance는 입장, 입학이라는 명사입니다.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from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because she was black, Catholic studied design and drawing at Howard University. 이 하버드 아닙니다. 자, 입학이 허락되지 않은 다음에, 즉 입학이 거절된 후에
뭐 얘는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 과정에서 대문자가 나오면 그냥 이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굳이 그 의미 파악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했습니다. 디자인과 드로잉은 소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학에서. 괜찮을까요? 이 after는요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동명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수동태 형태가 된 것이고요. 그 뒤에 entrance라는 명사가 붙어 있네요. 전치사 뭐 여기까지 가시고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catalyt이라는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죠. 자, 입학이 허락되지 않은 후에 입학이 거절된 후에 여기로부터 왜냐하면 그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기에서 입학이 거절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캐틀이라는 사람은 디자인과 소묘를 하워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접속사라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만 그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전치사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됐네요. 584번. had는 얘가 명사로 쓰이면 머리인데 동사로 쓰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다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면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ithin 5 minutes, all the eggs seemed to have been found, and the children were heading back to the starting line to show their mothers what they had found. 5분 안에 모든 달걀들이 발견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선으로 엄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을 이렇게 갈까요? 이것도 간단한 문장은 아니네요. within이 전치사고요. 뭐 안에란 뜻입니다. 명사까지 가시고요. all the eggs가 주어 동사 자리에 seemed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 있는데 이 투부정사에 완료형 수동태가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과거니까 얘는 더 이전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접속사 나와 있고요. 다시 children 주어 나오고 과거 진행형이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전치사, 명사,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to 다음에 명사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고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으니까 투부정사가 되겠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show 다음에 간접 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 절이 쓰인 건데 이 안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과거 완료가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분 안에, 자 5분도 안 돼서 모든 달걀들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뭐뭐인 것 같았던 것이 과거인데 달걀이 발견된 것은 그 이전 시점이었다는 거죠. 뭐 달걀 다 숨겨놨던 모양이죠. 근데 그게 5분도 안 돼서 다 발견되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출발선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엄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요? 그들이 찾았던 것. 자, 찾고 나서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선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출발선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과거 진행형이니까 찾은 것은 그보다 더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만만치는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 585번. protect는 보호하다. original은 원작의 원본을, steal은 훔치다, copy는 복사하다, 베끼다, license는 허가하다. 이 license가 면허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면허라는 것은 뭔가를 허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right이 명사로 쓰면 권리가 되겠습니다. To protect your original songs from being stolen and copied, you as an artist can license what you have made and then sell the right to use your work to others. 당신의 원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용되는 것과 복사되는 것으로부터 예술가로서의 당신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을 그리고 나서 권리를 팔 수가 있어요.
당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구조를 좀 보셔야겠네요.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컴마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까지 묶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protect의 목적어로 your original songs가 되어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수동태로 하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and 다음에 copyed가 있으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장에 주어 나와 있고요. 전치사 명사네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can license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왓절이 이렇게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sell이라는 동사 원형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동사 원형이 어디에 걸리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you have made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can license가 1번, can sell이 2번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잘 보세요. sell the right, 권리를 파는 겁니다. 어떤 권리요? 당신의 작품을 팔 권리가 되겠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셔야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당신의 원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훔쳐지거나 복사되는 거니까 도용되거나 혹은 복사 베껴지는 것으로부터 원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가로서 당신은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 즉 원곡이 되겠죠. 즉 이미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권리를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창작을 했으면 저작권을 딱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저작권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권리를 주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대가를 지불받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수동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구조도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좀 복습하시면 그러한 과정에서 또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힘드셨죠? 네, 이해합니다. 복습은 그래도 꼭 하셔야겠고요. 다음 시간 46강인데요. 유닛 46 조동사 can, will, may, must, have to를 살펴봅니다. 기출문장 10개밖에 안 되고요. 내용도 쉽기 때문에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내용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쉬운 과정도 포함되어 있으면 여유가 조금 생길 것 같네요.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힘들더라도 복습은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